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에 한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찾아드리는 증시 top5 시간의 최애리나입니다. 그리스 은행권이 결국 긴급 조치를 통해서 오늘 하루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디폴트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시점인데요. 시장은 개파락 출발했습니다만 의외로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사주면서 오늘 같은 날 말이죠. 2050선 중반에서 출발했던 지수는 2060선 중반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부터 이 낙폭이 재차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웬고 보니까 중국 증시가 2% 정도 갭상승 출발하다가 중국장이 다시 모두 다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우리 증시 낙폭을 오히려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사실상 반등을 주면서 우리 증시 낙폭을 줄여줄 주체로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주말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25bp 내림과 동시에 주준율도 50bp 동시에 인하하는 파격적인 부양 조치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일단 증시를 부양시키는 데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인데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또 막판에는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중국 증시의 오픈 이후에 우리 증시는 오히려 낙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코스닥도 2% 넘게 개파락했었다가 외국인에 이어 기관까지 사면서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었는데요. 740선 후반까지 갔었던 코스닥도 재차 낙폭을 키우면서 740을 일단 반납했습니다. 중국장에 싹 밀리는 것을 보고 기관이 코스닥을 파는 것으로 스탠스를 바꾸는 지금이네요. 반등하는 장에서 갑자기 그리스 악재를 만났고 중국도 의외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오늘 AS 특집이라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환 멘토님이 지금까지 중소형 가치주 추천을 쭉 해오셨는데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서 기존 추천주들 AS 리뷰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거니까 기존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종목 리뷰 날 저희가 종목 5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리뷰 종목은요. 바로 국보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5월 중순에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최근에 주택 관련해서 리모델링 수요가 상당히 는다고 하죠. 인테리어 1위 업체인 국보 디자인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텍입니다. 역시 같은 날 추천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치과용 엑스레이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치과용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이어서 관심이 확산되면서 의료기기 쪽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인바디, 뷰웍스 다음으로 바텍도 많이 거론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6월 말에 추천해 주셨던 코오롱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종목은 상당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되며 월봉이 돌아서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 어느 만큼 주가가 올라왔는지 한번 지금쯤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국내 최대의 전동 공구 만드는 계양전기 기계 섹터에 있는 종목 하나 보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6월 첫날 추천해 주셨었던 노루 페인트도 살펴볼 겁니다. 이 둘 종목은요. 적게는 9%, 많게는 25%까지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률을 지키고 또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리뷰 들어가 봅니다. 네, 오늘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님의 리뷰 종목 5선 잠깐 종목을 공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바로 국보 디자인입니다. 주택시장 회복의 최대 수혜주다. 네, 사실 국보 디자인은 5월 중순에 22,000원, 21,500원 정도의 매수가 돼서 현재 고점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25,900원, 17% 이상 수익을 냈는데 사실 이게 곧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한번 물렸다가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보 디자인은 국내 인테리어 업계 중에서 도급순위 1위 업체이고요. 풍부한 유동성 자산, 보유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성에다가 향후의 성장성까지는 뒷받침이 된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5월 18
8일 날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좀 주가 자체가 좀 다소 밀리긴 했습니다. 밀리긴 했고 제가 오늘 국보 디자인을 첫 번째 종목으로 AS 해드린 이유는 6월 19일 이후죠. 6월 21일 날 이제 강연회를 통해서 국보 디자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끝난 종목은 아니고 이보다 더 저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네네. 공교롭게도 주가 자체가 강연회 이후에 25,900원까지 최고가를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제 시장 자체가 어차피 지금 양시장 모두가 낙폭을 좀 줄여주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깊어지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5 종목 그동안 리뷰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익이 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네네. 익절가, 손절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익절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5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국보 디자인부터 여러분께 보시면서 과연 보유해도 될 것인가?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에 접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속상할 때가 이제 막 마이너스권도 참아가지고 수익 이상 났는데 거기서 또 못 팔고 다시 뭐 매수가 내지는 마이너스가 날 때. 그렇죠. 이게 좀 아쉽죠. 예,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주실 건가요? 네, 가격 전략을 네. 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지난 주말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신고가를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조금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애초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인데 그리고 신고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한 단계, 두 단계 하락 패턴을 보이면서 121평선의 지지를 보여주면서 좀 가파르게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역시 이 종목도 시장 상황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5일 이동 평균선까지 장중에 좀 저점을 22,700원의 저점을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시장 자체가 오늘 이렇게 급락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라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눌림목 조정 주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그런 종목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는 만큼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일절가 정도를 좀 설정해 놓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국보 디자인이 22,500원을 장중에 이탈하지 않는다. 네. 2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중기적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셔도 좋겠고요. 네. 만약 22,500원 선이 깨어지게 되면 일단 50% 정도는 분할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밑에서 61이동 평균선이 그동안 상승 추세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가격대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오히려 매수 가격보다 좀 빠져 있는 그런 측면이고 그렇죠. 이 예. 가격대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익이 나 있는 그런 측면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22,500원이 깨어지지 않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유 전략을 좀 세워주셔도 좋겠고요. 네. 22,500원이 깨어지면 50% 정도는 분할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매도한 그 금액을 다시 한번 21,000원 정도 선까지 밀려내리면 또 신규 매수에 가담하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 이 종목이 완전한 추세를 이탈한다라는 그런 측면 자체는 한 500원이 깨어지는 측면이면 좀 단기간에 바로 올라서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아예 21,0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훨씬 낫겠죠. 예, 헐, 알겠습니다. 예, 또 전문 용어 나왔네요. 오늘 22,500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22,500원 지켜지면 그냥 쭉 갖고 가시면 되고요. 깨진다 싶으면 한 절반 정도만 매도했다가 판 현금 갖고 21,000원대 다시 사는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보 디자인 처음 사보려고 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기다리십시오. 21,000원대 역시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첫 번째 종목 국보 디자인이었습니다. 탑2 두 번째 리뷰 종목 공개합니다.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의 다시 보는 종목, 리뷰 종목 두 번째는 바텍입니다. 해외 시장, 특별히 중국 진출에 따른 외형 성장세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기억이 아직 나는데요. 역시 같은 날이었던 5월 18일에 처음 이 종목을 추천해 주셨었고요.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31,650원까지 가면서 신고가를 냈고 역시 사실상 31,000원까지 정도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종목 사실은 추천이 많았어요. 김태현 멘토님 이후에.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일단 바텍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이제 실적 자체가 일단 뒷받침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네. 조금 전에 앵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시장의 진출 같은 경우도 향후에 모멘텀이 되겠지만 최근 이제 기관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중국 시장이지만 북미 시장의 매출이 좀 정대가 되고 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한 2% 정대가 되면서 한 25% 이상 북미 시장의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물론 헬스케어 크게 보는
또는 헬스케어와도 그렇죠. 우리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인데요. 바텍 경우는 역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할 것은 역시 수익성과 성장성이 동시에 접목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제가 80%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국내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역시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점차적으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까지도 해외 시장까지도 공략을 하는 모습들은 역시 이 종목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바텍 레이언스라고 자회사가 그동안 실적으로 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디텍터 전문 업체인데 이 종목이 이제 하반기에 상장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회사의 상장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플러스 알파 되는 효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종목도 네. 추천 이후에는 살짝은 울렸다가 갔어요. 네. 예.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보 디자인이나 바텍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 네.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좀 중기적 관점에서 끌고 가자 이런 맞아요. 얘기를 아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네네. 납니다. 그래서 바텍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수 추천 이후에 바로 가면 좋겠지만 네. 대신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차트를 잠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네, 이 종목도 이제 우리가 그 5월 18일 날 실질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주가 자체가 밀렸던 그런 모습이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일단 주가 자체 이렇게까지 밀려난 상황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종목을 6월 8일이죠. 네. 장대 양봉이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AS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예. 예. 해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31,650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직전 고점 자체가 31,700원인데 이 고점 자체는 6월 8일 날 AS를 해드리면서 분명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0원 못 미치게 네. 31,650원까지 고점을 찍고 좀 밀렸던 아니, 그런 거의 부분이 맞추신 되겠습니다. 셈이죠.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바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고점 형성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랬다지 주가 자체가 크게 급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밑에 그래요. 이제 21평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음봉을 하나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을 하나 붙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개인분들은 이런 종목 좋아하거든요. 시장이 급락해도 괜찮은 종목.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 종목도 기관들도 좋아하고 네. 외국인들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금요일날 기관이 상당히 샀던데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좀 사들어오다가 오히려 약간 팔았었습니다. 아, 마지막에요. 예, 네. 목요일날 좀 샀다가 4만 이상이나 매수를 가담했다가 네네. 금요일 한 4만 6천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고점 신고가까지 돌파하지 못했지만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을 좀 쏟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바텍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중기적으로는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인데 다만 이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전략을 좀 세워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8,000원입니다. 28,000원 선이 깨어진다면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마찬가지고 일단 이익 실현을 일단 했다가 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27,000원 정도 61평선까지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네. 이 가격대까지 밀려내리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을 세워가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굳이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이 28,000원 선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네. 일부는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하셔도 좋겠고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전 물량을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해서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 자체를 좀 세워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과용 의료기기, 특별히 엑스레이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바텍,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있는데 최근에 북미 시장 진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리포트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28,000원이 깨지지만 않으면 긍정적이다 하셨어요. 탑3 세 번째 김태현 멘토의 리뷰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이네요. 1분기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셨는데요. 우와, 지난주 후반에 아주 장대 양봉이 섰었고 그 이후에 금요일날 신고가가 났었고 오늘도 마이너스권에서 전부 다 플러스로 끌어올린 확실하게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월봉상 원형 바닥형으로 올라온다. 맞죠, 이 종목? 예,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데요. 네. 좀 이따 월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네네.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경량화 수요에 따른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주로 이제 컴포지트라고 해서 강철의 무게가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로 좀 가볍고 네. 대신에 이제 강도 자체가 10배 정도 되는 그런 탄소 섬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도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실적도 괜찮지만 실적인 성장 모멘텀까지도 겸비해서 차트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차트도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종목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보다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물론 이 종목도 신고가 이후에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장에서 다소 좀 오전장에는 좀 밀려내렸던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5일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면서 중장기 성장성에 따라 차트도 좀 이쁘게 다시 만들어 놓았던 네. 그런 측면을 놓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와, 일주일 전에 추천해 주셨었는데 사실 이후에 계속 수익이 난. 예, 그래서 네. 큰 수익은 드리지 못했는데. 네, 그래도요. 예, 이 종목도 역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월봉 차트니까 이달에 추천드렸던 그 가격대의 모습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단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기보다는 월봉으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끌고 가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 차트 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플러스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소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시장이 지금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오전장에 납폭을 줄였다가 좀 밀리고 있는 측면인데 제가 보기엔 이 가격대 정도 선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도 실질적으로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익이 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7,150원 정도 7,150원 정도 순위 깨어지지 않는 측면에서는 거의대로 이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 보유 전략을 좀 세워가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가격대가 만약에 이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익 실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7,000원 정도를 좀 설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7,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그럼 신규 주비적인 매수 관점에 가담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 밀려내리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7,000원 정도 선까지 좀 밀려내리면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에 가담해도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000원, 7,150원 정도를 익절가로 놓고 대응해봤으면 좋겠다. 코롱 플라스틱 얘기 들어봤습니다. 탑4 네 번째 김태현 멘토의 리뷰 종목입니다. 네, 바로 계양전기인데요. 자동차 전장 부문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전동 공구 생산 업체지요. 사실 이 종목은 6월 들어서면서부터 추천해 주셨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거의 5,000원까지 갔었었고 사실은 지난주 모습도 좋았습니다. 종가상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오늘 약간 흔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그동안 수익이 났던 물량들이 좀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차익 물량들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추세를 약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전동 공구의 대표적인 업체지만 자동차 부분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주가 자체의 수익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향후의 어떤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일단 뭐 외국인들이 지분율 한 5.7% 정도로 보유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보다 역시 이 종목도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1동 평균선 자체가 약간 오늘 이탈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될지 이제 아니면 좀 더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네.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 번 더 빠지면 사실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죠. 네. 줄어들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차트가 이탈되면 오히려 좀 이제 경계 심리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일봉 차트보다는 이제 주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4,500원이 이탈되는 측면이 아니라면 오늘 약간 일봉사고는 차트가 좀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네. 4,500원이 깨어지지 않는 측면에서는 좀 더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4,500원 선이 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60주, 20주 이동 평균선까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4,450원까지 조금 더 밀려내릴 수 있는 그런 네.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4,500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보유하되 4,500원이 깨어지면 일단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61동 평균선 4,450원 정도의 가격이 지지가 되는 여부를 좀 더 확인하고 네.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전기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조금 고민되실 텐데 4,500원 안 깨지면 홀딩 하라고 하시네요. 중소형 가치주를 잘 보시는 분입니다.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리뷰 종목입니다. 탑5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 바로 노루페인트입니다. 수익성 역시 성장성 지속되고 있다. 느낌표네요. 6월 역시 첫날 같이 계양전기와 함께 추천해 주셨던 이 종목 6월 중순에 사실 분위기가 제일 좋았어요. 13,650원. 이 종목에 거의 한 만원대 초반에 매수가 됐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앞서 봤던 계양전기와는 달리 약간 지난주부터 조금 조짐이 있더니 오늘 21선을 탁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수종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에 성장성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여타 페인트 업종들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 있는 종목도 많이 있지만 노루페인트는 좀 견조한 실적을 좀 보여줬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시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었던 그런 종목이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까지도 한 차례도 꺾이지 않고 좋았던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방 산업이 좀 좋아지면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전방 산업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한 측면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이익을 내왔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도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3.4%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인데 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다가 다소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팔았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차트를 잠시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21평선 자체가 좀 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좀 바람이었는데 여지없이 오전장에 이제 무너졌던 그런 양봉이니까 좀 더 기다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어차피 조금 중기적으로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눌림목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수급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좋은데요. 이 종목은 이제 일봉 차트상으로 보거나 주봉이나 월봉 차트로 봤을 때도 계속적인 신고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간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가 실질적인 그 매물들을 다 돌파해놓고 올라갔다가 무너졌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오늘 종가 기준에서 12,400원입니다. 12,400원 선을 종가 기준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익이 나이신 분들은 한 50% 정도는 분할 매도해서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매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오늘 올라가지 못하고 좀 밀려내리면 제가 보기에는 11,200원 정도까지 다시 밀려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 꼭 12,4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할 매도 이후에 나머지 물량 자체는 마지막 이제 이익질 일정가는 11,200원 정도를 설정해서 지켜보신 전략 자체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루페인트 또 분석 들어봤는데 오늘 종가상 12,400원 지키지 못하면 수익 나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국보디자인 바텍, 코오롱 플라스틱 계양전기 그리고 노루페인트까지 오늘 종목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셨던 전문가는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칩니다. 시장이 낙폭을 줄이려다가 다시금 커지는 모습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